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모모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어느 선생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께서 저의 오단 구성이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후에 저와 함께 공부했었던 학생 또 부모님들께서 응원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5단 구성법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상투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 심지어는 김항 선생님은 블라인드 면접도 모르나 봐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는가 생각하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 특히 학생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인사하는 법을 알려주죠. 한 3번 정도. 저는 어디에 소재한 어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누구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블라인드 면접인데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란 말입니까? 100% 떨어집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남들 만나면 나의 소속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인사하는 겁니다 라고 방법을 알려준 것이지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 교대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셨나 봐요.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단 구성법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지금도 선생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5단 구성법을 쓰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나는 이것을 수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물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차근차근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거야. 따라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잘 들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다만 그것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인다면 왜냐하면 물론 그러나 따라서를 빼면 되는 거죠.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 아닌가요? 그리고 예 교수님 이게 그렇게 불안한가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거 학원에서 배운 거 아냐? 라고 한다면 예 교수님 또 하세요. 제가 1차 합격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교장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또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래 면접장 가서는 교수님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 교수님 하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너의 의견을 차근차근 개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예 교수님 이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 삼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5단 구성법이 전국에 모두 퍼져서 우리가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중언부언 횡설수설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문사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논객들 그리고 변호사, 교수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정말 간결명료하게 나의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유 근거 제시하고 또 나의 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고 상대 의견도 존중받을 만하다라고 할 정도의 여유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나의 논리를 쭉 펼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나머지 마무리를 하는 것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되는 것이고요. 순서를 반드시 5개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2개 정도 하고 또 저 뒤에 따라서 가지고 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두 떨어진다고요? 모두 다 붙었는데요. 300~400명씩. 제가 떨어진 학생들 거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까?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논법을 연구하셔서 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하는 모습을 모두 유튜브에 여러분 인트로 영상 말고 모든 수업 내용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EBS처럼.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다 듣고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발음, 또 말하는 방법론, 그리고 액션,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표정. 아, 그래. 저분이 직접 우리 자녀를 가르친단 말인가? 그럼 저분에게 배워야 되겠다. 이론만, 커리만, 프로그램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법론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알려주는 그 자세를 보고 저 선생님이 만약에 교수님들께 채점 만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돼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름하여 실력 실명제라고 합니다. 저에게 오는 학생들 제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육기관에 오는 학생들 여러분이 지도합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스텝, 조교들이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모르죠. 조교가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내용까지 하나하나 영상으로 올려서 공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제가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런 내용을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학생과 부모님께서 그 선생님들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우리 꼼수를 하지 말고 정면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 꼭 이 강의 듣고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방법론, 그것을 먼저 존중하고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저를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교육과 공교육은 반드시 상보적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하셔서 공교육 현장에 가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학생들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밖에 계신 선생님들과 공개 경쟁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도 우리 학교 선생님의 강의 더 좋아. 그러면 공교육은 바로 서는 것 아닌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합격합시다. 그리고 사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은 남을 비방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선의의 공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블라인드 면접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요즘 이제 여러 명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